안녕하십니까. 땅포유 채널입니다. 땅포유 채널 구독하시면 부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기회는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은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의 용도 지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고 용도 지역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화성에서 밴딩기계 제작 및 가공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서모 사장님의 사례를 가지고 우선 실패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모 대표님은 2008년과 19년 각각 공장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당시 제가 공장 구입을 도와드리면서 약 1년여 동안 고객으로 만나뵀던 분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임차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 확장 이전을 위해 2008년 당시에 양감면 요당리 보정관리지역에 제1종 건설 건물을 4억 8천에 매입하였습니다. 대지 297평, 건물 연면적 87평, 평당 구입 가격은 160만원입니다. 용도 지역 중 보정관리 지역은 관리 지역 중 행위 제한이 가장 엄격한 지역이라 가장 수요가 많은 제조장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을 위하여 첨부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25일 매매 계약을 하고 당해 1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매 목록을 보면 거래가는 4억 8천입니다. 본 건물은 향남 산업단지 인근으로 대로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고 효과도 있어서 지도상으로 볼 때는 나름 좋아 보이지만 건물의 지대가 도로보다 2m 정도 낮아 대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가 없고 옆 출구로 나와서 약 500m를 우회하여 진입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좁아 5톤 정도의 차가 겨우 진입할 정도입니다. 당시 서 대표님께서는 대로변 건물이고 주변이 계획관리 지역이라 향후 용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기존 보존관리 지역이 용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5년 주기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2008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런 입지의 건물을 15년 전 평당 160만원으로 구입을 했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난 5월에 거래가 이루어진 본 건물의 바로 앞 토지 거래가를 보면 2차선에 접한 토지로 건물에 비해 훨씬 입지가 좋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개별 입지의 경우 향남읍 양감면의 공장 제조장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평당 180에서 200만원이었으면 상급지 공장이 평당 230에서 25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의 공장 시세는 평균 3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토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사장님은 지금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은 월 180만원의 임대를 주고 현재는 얼마 전 제가 공장 부지를 계약해서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2019년 본인이 중개한 비슷한 규모의 제조장과 2008년 서 대표님께서 구입한 건물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제가 계약을 진행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토지 면적은 283평, 건물 면적 99평으로 앞서 서모 사장님의 건물 규모와 비슷합니다. 건물
신축 조건으로 계약한 이 물건의 평당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이고 자연 취락지구로 공법상 건폐율은 50%입니다. 이 건물의 신축 당시 건폐율은 38%이고 용도는 제2종 건생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화성 개별 입지 공장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2019년 1월 계약을 하여 당해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평당 35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매수가 대비 100%의 가격 상승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높은 매수 가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건물에 대한 차익이 미미한 서 대표님의 건물에 비해 크게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고, 이 지역은 공장 밀접 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인근이고 향후 서해안 복선 전철역, 소사 대곡선, 신안산선 연장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향남역과도 가까워 이들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역, 여의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향남역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이 주변의 토지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서 대표님은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영등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땅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안정화되고 모든 부동산이 폭등할 때 스모 사장님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공장을 구입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공장을 구입할 때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임장 활동을 통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공장의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건물의 주 용도 등 기본적 사항 및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한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공장 주변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집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두세 분의 중개인들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소개받은 매물의 장단점을 정리 분석한 후 반드시 최종 의사결정은 매수인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 지식만큼은 꼭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만 실행하더라도 절대로 투자에 실패하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겁니다. 서 대표님께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셨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투자는 한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땅에 대한 기본 지식 중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을 포함한 공장의 입지는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특성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야 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자연녹지지역으로 4개 근육으로 나눕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수요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주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규제가 적으므로 다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땅이 바람직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공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동일하게 관리지역도 4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촌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입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및 상수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대지에는 집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전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음식점, 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토지는 무조건 용도지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구와 구역은 필요에 따라 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땅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구는 26개, 구역은 5개로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건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즉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정한 것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다 정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존 가치가 큰 문화재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정하여 주변 건물의 모양이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세분화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구역을 정해서 소나 닭을 기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가축 제한구역 또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구역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으로 5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에서 건물의 높이를 10m로 제한하면 3층 건물만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건물에서 가축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을 하면 소나 오리는 키울 수 없는 가축 제한구역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지목 28가지 중 전, 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규모가 큰 임야를 제외하면 전, 답, 가수원, 목장용지로 모두가 농경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목표를 이루려면 농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농지에 대한 투자법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투자법에 대하여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땅포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